22대 총선이 끝났죠? 끝났죠. 예, 네. 끝났습니다. 짧은 논평을 해주신다면요? 윤석열 심판, 민주당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진보정당의 위기,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협동사무처장 신진영입니다. 어제로 22대 총선이 끝났죠? 끝났죠. 예, 네. 끝났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짧은 논평을 해주신다면요?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윤석열 심판, 민주당에 대한 경고, 그리고 녹색정당 등 진보정당의 위기,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과반, 범야권에 200석은 안 줬죠. 네, 국민들이 균형은 네. 맞춰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은 14석으로 늘어났는데 인천 결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인천 결과도 똑같이 결과가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13석 때는 11석이 민주당이었고 2석이 국민의힘이었는데 이번에 14석 되면서도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2석이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고 2석이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심판의 결과가 인천 그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천의 특징적인 거는 윤석열 심판뿐만 아니라 유정복 시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야권에 대한 경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심판은 알겠는데 네. 유정복 시장에 대한 심판? 야권 경고? 그건 또 무슨 뜻이죠? 유정복 시장이 그 측근들이 모두 총선에 다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 그 과정에서 모두 공천을 못 받거나 그나마 경선을 통과돼가지고 출마한 사람이 이행숙 전 정무부 시장인데 이행숙 정무부 시장도 정치 신인 모경종 당선인한테 패배하게 된 거였죠. 그랬죠. 결국은 유정복 시장인 측근들이 다 패배함으로 인해서 유정복 시장에 대한 경고 의미도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권에 대한 경고는 동구 미추홀하고 중구, 강화, 옹진 쪽의 결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남영희 후보가 윤상현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와서 다들 이제 남영희 후보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윤상현 후보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것도 인천 시민들이 야권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배진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지역, 특히 영종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앞설 거라 예상을 했음에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진영 후보가 결과적으로 이기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몇 차례 유튜브로도 알려드렸지만 시민사회에서 낙천 운동 등 유권자 운동을 했는데 네, 예, 그렇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저희들이 참 열심히 했다고 총선 넷 안에서도 자평하고 있는데 네. 총선 넷에서 낙선으로 선정한 후보가 46명이었습니다. 네, 46명 중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은 본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모두든지 25명, 네. 54% 정도가 낙선을 했고요. 네. 인천 지역도 공천 부적합으로 해서 이제 3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승현,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3명을 발표했는데 결과에서 아시다시피 원희룡, 정승현 후보는 낙선을 했고 윤상현 후보는 당선이 됐습니다.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다음에 또 낙선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윤상현 후보 이로써 사관왕 후보에 오른 건가요? 또 봐야겠죠. 네. 그 22대 국회 네. 임기가 이제 5월 30일 날 시작이 되는 네,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네. 많고 22대 후보들에게 저희가 제안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좀 해결해야 할 인천 지역 과제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시절에 당선자들이 유권자들하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짜서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평화복지연대에서도 인천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같이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 정책들이 있는데 복지 정책에 대한 게 있었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 공공의료 추진, 회사보험 추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거나 협약을 했습니다. 당선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거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나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당선자들에게 5대 과제도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네. 걸 제안했나요? 주로는 이제 인천의 이제 묵은 과제들, 아까 이제 저희 정책 제안했던 내용을 포함해가 대한 제안을 했는데요. 최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총선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교통 공약인데, 네. 근데 최우선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복지 확대라든지 공공의료 문제, 인천대 공공의대는 제2의료원 설립하는 문제, 그리고 인천이 항만과 항공의 도시인데 이와 관련된 항만 배후 부지의 공공성 문제라든지 MRO 관련된 문제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흥활액 조기 폐쇄 문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의 문제, 특히 서해 평화에 관련된 문제하고 서해 오도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제시했고, 다섯 번째로는 아주 오래된 과제인데 해사법원과 고등법원 설치의 문제,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인천 지역 당선자들 14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모두가 원팀으로 그렇죠. 인천을 위해서 네. 애를 써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또 가장 큰 변화가 13석에서 14석으로 늘어난 것일 텐데 좀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석 는 게요, 이게 엄청난 큰 변화죠. 국회의원 한 명이 늘었다고 하는 거는 헌법 기관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한 명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건데, 그런 무게감을 당선인들은 꼭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심판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촛불 과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켰다고 하면은 이번에 21대 총선 과정에서는 투표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4석 중에서 12석이 민주당 의석이 됐으니 하나 늘어난 의석도 이제 민주당이 결국은 가져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민주당이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야 된다. 촛불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면은 다음엔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혼난다. 이런 걸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선자나 각 정당에 당부하실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투표는 끝났죠. 총선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총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만 권한과 국민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21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을 무서워하고 국민의 눈초리를 무서워하면서 묵었던 과제들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화복지연대 인사이다 TV 총선 시리즈 오늘 대망의 막을 내리게 되겠고요. 그래도 또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